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27일이고요. 제 529회 오션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은 부유 쓰레기 오염을 평가하기 위한 무인 항공 조사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계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한국인 연구원이십니다. 네, 한국인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션의 모니터링 연구팀 한국인 연구원입니다. 제 529회 오션 정기 세미나 발제를 맡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발제한 논문은 리모트 센싱에 2023년에 등재된 부유 쓰레기 오염을 평가하기 위한 무인 항공조사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요약, 조사 방법, 결과, 토론입니다. 본 논문의 요약입니다. 부유 쓰레기 모니터링은 해류, 파도, 바람에 의한 쓰레기의 이동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통적인 오염 평가 방법으로는 선박을 통한 조사, 모델링, 그리고 최근의 스펙트럼 분석 기반 원격 감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 시스템 즉 드론과 RGB 카메라를 활용하여 연안 해역이나 선박에서 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카운팅하는 수동 계산, 픽셀을 기반으로 쓰레기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픽셀 기반 감지,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동 객체 탐지입니다. 연구 결과는 수동 계산이 여전히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법은 성능의 변화는 있었으나 탐지에 유망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이미지 세트의 분석을 자동화하여 상대적인 부유 쓰레기 오염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연구 지역은 포르투갈 마데리아 섬 해안이었고, 사용한 장비는 DJI 드론이었습니다. 비행 높이는 10에서 30m에서 진행되었고, 28개의 부유 쓰레기 더미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촬영을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고, 이제 28개 부유 쓰레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클래스 분량목을 사용하였고, 다음 장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특이했던 점은 이제 노출을 이제 두 가지 범위로 설정을 해서 이제 0과 마이너스 3으로 설정을 해서 블루 세트와 다크 세트를 이제 데이터 셋을 두 가지 했고, 이제 두 가지 대조적인 조건에서 물체 탐지 성능을 비교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결과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지 처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편하게 사람이 이제 수작업하는 과정과 픽셀 탐지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28개의 부유 쓰레기를 구분지었다고 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타 7번째 항목인 기타 부유 잔해가 0개라고 나와 있었는데, 서플리먼터리를 봤을 때는 하나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잠깐 서플리먼터리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픽셀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탐지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 28개의 더미 부유 쓰레기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들에 대해서 사진입니다. 왼쪽이 이제 블루 세트 일반 노출 이미지고, 오른쪽이 이제 다크 세트 노출을 마이너스 3으로 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번째 항목인 Other Floating Debris가 논문에서는 No Item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플리먼터리에는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과입니다. 뒤에 잠깐 나올 용어 설명을 위해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인용해서 가져왔는데요. 잠깐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TP는 이제 참 양성 이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참일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에는 참 음성, 네거티브로 판단한 것이 true인 것, FP는 거짓 양성, 양성으로 판단한 것이 거짓인 것, 그리고 F에는
거짓 음성은 거짓 네거티브로 판단한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아래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혼돈행렬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참인 것이 예측으로도 참인 것 TP 이제 현실 세계에서 참인데 예측은 잘못한 거 FN 이제 현실에서 네거티브인데 예측은 포지티브인 거 FP 현실에서 네거티브인데 예측은 네거티브한 것 TN TP와 TN은 이제 정확하게 맞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정확도, AP, AR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밀도는 이제 긍정적인 예측의 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현율은 참 양성을 찾는 모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시티비티라고도 부릅니다. F1 스코어는 이제 모델의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는 이제 모든 TPTN, FP, FN을 더한 것을 TPTN으로 나눈 것을 정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피겨 2 이미지인데요. 왼쪽은 이제 픽셀 디텍션, 오른쪽은 머신러닝 결과입니다. 위쪽은 상단 부분은 블루 세트, 그러니까 일반 노출 이미지고 아래쪽 다크 세트는 저노출 이미지입니다. 먼저 픽셀로 탐지했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셀 기반 탐지는 어, 태양빛 반사와 물의 파도로 인해 탐지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로 인해 실제 쓰레기 항목 수와 선택된 픽셀 수 간의 상관관계가 낮았습니다. 특히 일반 노출 이미지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놓은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픽셀 기반 탐지 방법이 여전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어, 수동 카운팅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 특정 항목에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성능 차이가 존재하였고 전호출 이미지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선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나올 피규어 3에서는 이제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머신러닝 방법이 더 픽셀 탐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탐지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전호출 이미지에서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다음 장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상관관계는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 세트가 더 높지만 어, 다크 세트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클래스별 이제 항목 클래스별 이제 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어, 일반 노출 그러니까 블루셋 이미지에서는 과소평가된 항목이 플라스틱백, 그린 드링크 보틀, 과대평가된 항목은 트랜스페런트 드링크 보틀, 오더 플로팅 데브리스가 있었습니다. 저노출에서는 이제 노출 정도가 더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노출보다 더 과대평가는 줄어들고 과소평가는 이제 과소평가도 더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은 0에 더 가까울수록 더 좋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작성한 건데 이제 플라스틱 배구와 그린 드링크 보틀은 두 세트 모두 과소평가됐지만 다크 세트에서는 이제 블루 세트보다 덜 과소평가됐고 이는 전호출 이미지가 탐지 성능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병과 이제 오더 플로팅 데브리스는 블루 세트에서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사광과 물체의 투명성 때문에 발생을 했고, 다크세트에서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과대평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덜 컨테이너스와 드링크 보트 그 대용량 이제 병은 다크세트에서 과대평가된 항목인데, 전호출 상태에서 물체가 물 속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을 때 물체의 크기, 색상, 투명성 및 물의 렌즈 효과에 의해 과대평가가 되었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 평가를 보자면 블루 세트에서는 투명 물체나 고반사 물체가 과대평가되기 쉬웠고, 그 색상이 이제 물체의 색상이 바다와 유사한 물체는 과소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와 있었고, 다크 세트에서는 후방 산란을 줄임으로써 일부 항목의 탐지 성능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항목에서는 과대 또는 과소평가가 발생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1은 이제 평균 처리 테이블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1에 워낙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제가 쪼개서 세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버리지 프로세스 타임 평균 처리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별 시간 아이덴티피케이션 타임은 이제 매뉴얼 카운트 같은 경우는 수동 계산 같은 경우는 식별과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픽셀 디텍션과 머신러닝은 이 식별과 분류가 합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숫자만 나와 있는데요. 어, 먼저 매뉴얼 카운트 같은 경우는 수동 카운팅의 식별 시간이 짧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분류 시간과 합치면은 엄청 짧은 편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이미지를 보고 항목을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미지 세트를 처리할 때 비효율적이고요. 픽셀 기반 탐지는 비교적 빠르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방법은 처리 시간이 가장 길지만 인간의 감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하고, 이는 대규모 이미지 세트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된 객체 수입니다. 보시면은 어, 평균은 이제 각 방법이 탐지하고 분류한 쓰레기 항목의 평균 수인데, 머신러닝이 수동 카운팅 수보다 값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류된 항목의 수와 일관성을 나타내며 값이 낮을수록 더 일관된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오브 픽셀 디텍티드를 보시면은 블루 세트에서 더 많은 픽셀이 탐지되었지만 이는 거짓 양성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했음을 의미했고, 다크 세트에서는 탐지된 픽셀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 항목과 더 일치하는 탐지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퍼포먼스 평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의 약자는 정밀도의 약자가 P인데, 탐지된 항목 중 실제 쓰레기 항목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전호출 이미지에서는 어, 다크가 이제 전호출 이미지인데, 정밀도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모델이 거짓 양성을 덜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현율, 리콜에 대해서는 실제 쓰레기 항목 중 모델이 올바르게 탐지한 비율인데, 재현율이 일반 노출 이미지, 재현율은 일반 노출 이미지가 조금 1%가량, 0.5%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1 점수가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거는 다크세트가 10%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전에 상관관계가 블루 세트가 더 높았지만 다크 세트의 성능이 더 높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모델의 예측과 실제 값 간의 경향성이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말하지만, 반사광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거짓 양상이 발생하여 결과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보다는 이제 F1 스코어의 그 값과 이제 다양한 이제 재현율과 정확도 등의 값이 더 중요한데, 이제 모델 성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F1 스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1 스코어는 다크셋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노출 설정으로 인해 반사광이 줄어들어 이미지 대조도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보다 명확한 물체 경계로 인해 탐지 및 분류 정확도가 향상됐기 때문이고 그 결과 이제 오히려 더 일관된 탐지 성능을 보이며 과대평가와 가소평가의 변동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크세트의 F1 스코어가 더 높고 모델 성능이 더 높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반사광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줄인 다크세트가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그 카운트별로 이제 필요한 작업 인터페이스와 요구되는 기준 수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카운팅 같은 경우는 닷닷고즈라는 이제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돼 있었고 머신러닝은 슈퍼바이저리 LY와 구글 콜앱 GPU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션에서는 로보플로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라벨링 작업, 주석을 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수준은 이제 수동 카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픽셀 기반 탐지는 프로그래밍과 이미지 처리,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이제 수동 카운팅보다는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겨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음, 보시면은 아까 그 평균 처리 시간에 대해서 어, 그래프로 그린 그림인데요. 수동 카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26초, 식별에 평균 26초, 분류에 52초, 총 78초가 걸렸고, 처리 시간이 짧지만 대규모 이미지 세트에서는 비효율적이며 인간의 피로도와 오류 가능성이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픽셀 기반 탐지는 이제 블루 세트에선 43초, 다크 세트에서는 26초. 특징으로는 수동 카운팅보다 빠르지만 환경 요인에 민감하여 정확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식별 및 블루 세트는 159초, 다크 세트에는 135초가 있었지만 특징으로는 초기에 이제 설정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훈련되면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자동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수동 카운팅의 장점은 높은 정확도와 이제 복잡한 물체나 모호한 상황에서도 이제 인간의 판단력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이제 비효율적이고 인간의 피로도에 따른 오류 가능성 증가, 장시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적합한 활용으로는 소규모 데이터 세트, 그리고 특정 물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제 픽셀 기반 탐지에 대해서는 장점으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빠르게 이미지 처리가 가능하고 간단한 색상 기반 분석에 적합하고 기본적인 오염 수준을 빠르게 평가하는 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태양빛 반사, 파도 등 환경 요인에 민감하고 거짓 긍정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복잡한 물체 식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활용으로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초기 평가, 명확한 색상 대비를 가진 단순한 물체 탐지에 이제 적합한 탐지 기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의 장점으로는 한 번 훈련된 모델을 대규모 데이터 인간이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물체나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초기 훈련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모델 훈련 품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며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활용으로는 대규모 데이터셋 처리,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머신러닝이 좋은 기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UAS, 그러니까 드론 기반 해양 쓰레기 탐지의 주요 발견으로는 탐지 성능에 대한 설정의 영향,
이제 첫 번째로 있겠습니다. 본 논문에 이제 일반 노출과 저노출을 이제 비교하여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 일반 노출의 경우 상관관계는 높았지만, 정확도에서는 이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의 변동성이 컸고, 주요 이슈로는 이제 태양빛 반사, 물의 파도 등으로 인해 일부 쓰레기 항목에서 탐지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는 투명한 물체나 물에 잠긴 물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호출에서는 이제 반사광의 문제가 감소가 되었지만, 어, 감소가 되어 이제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고, 그 덕분에 F1 스코어가 전반적으로 높아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다크세트가 전체적인 탐지 성능에는 우수하지만 모든 항목에서는 완벽한 성능을 보이지 않은 것을 아까 피겨 2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도 태양빛 반사와 이제 백상광 그 후반 산란이 있었는데, 문제점으로는 수면의 태양빛 반사와 백상광으로 인해 이미지에서 밝은 점들이 생기면 이는 쓰레기로 오인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특히 일반 노출 이미지에서 반사광으로 인해 거짓 긍정 결과가 많이 발생하여 물체의 경계가 흐려져 탐지 오류의 증가를 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수면 상태에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물체가 파도에 따라 움직이거나 잠길 수 있어 탐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파도는 특히 픽셀 기반 탐지에서 물체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거친 수면은 물체의 크기와 모양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이는 탐지 모델이 물체를 잘못 분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네, 다중 노출 이미지 및 스펙트럼 데이터 통합이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노출 정도를 설정하여 이제 단일 노출 설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탐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어, 여러 스펙트럼, 그러니까 자외선, 적외선, 열감지 등 다양한 스펙트럼 렌즈를 사용하여 물체를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훈련을 통해 이제 모델이 특정 환경에만 최적화되지 않도록 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분석될수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해양 상태에서도 이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자동화된 모니터링, 기계학습 모델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대규모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델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토론인데요. 다음은 이제 오션에서 진행했던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거제 구영해수욕장이라고 태풍 다음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오션에서 픽셀 기반 탐지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빨갛게 변한 것들이 이제 어 제가 어 그 흰색 쓰레기만 먼저 분류를 하기 위해 했던 건데, 일반 연안에서도 이제 햇빛과 그림자 등으로 인해 많은 오류를 야기를 해서 어, 굉장히 낮은 정확도를 보였던 이제 탐지 기법이었습니다. 어, 본 논문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탐지 성능, 픽셀 기반 탐지는 아직 개선될 점이 많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 영광 백바위 해변에서 욜로 버전 5를 이용해서 이제 디텍트 했었던 결과입니다. 쓰레기를 탐지를 했던 사진인데 나름 잘 네, 탐지했던 것 같고요. 머신러닝이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좀 유사할 정도로 이제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최근에 김명규 연구원님께서 장항습지 쓰레기를 디텍트한 결과입니다. 욜로 버전 5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